감이 잘 안 와요, 여전히. 감을 좀 잡으세요. 저희가 이제 첫 사례로 수원 청소년을 위해 이거는 아까 삿꿈이라고 했죠. 네. 삿꿈을 봤는데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게 만꿈이니까 만꿈. 네네. 만꿈이 뭔지 감을 우리 최천 선생님이 잡을 수 있도록 네. 화면에 사례를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능하다는 게 난 좀 잘 이해가 안 돼.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오산문화원.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수업이 있을 예정이라는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일상의 소리 그리고 자연의 소리로 노래 만들기잖아. 그래서 오늘 그걸 어떻게 녹음할 건지 수업을 듣기 위해 온 학생인 줄 알았더니 학생이 아닌가 본데요. 할지 모른다는 건가? 경기 꿈의학교 CCAA 시즌2 꿈의학교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꿈장 홍유찬이라고 합니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꿈장 겸 선생님 홍유찬 학생. 취미인 이 유튜브 활동이랑 음악 작사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꿈의학교 지원을 해서 제가 직접 만든 학교인 겁니다. 오산 CCAA 학교는 학생들이 크리에이터의 꿈을 키워가는 꿈의 학교인데요. 지금 첫 꿈에서 시작해서 다음 해에 만꿈으로 간 학생이에요. 굉장히 바람직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래 했는데 그 한마디에 그냥 해볼게 이래가지고 저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엄청 성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 착꿈 출신들이 만큼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그렇죠. 오늘은 우리 주변의 소리들을 녹음해 곡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수건은 많이 써놔야 돼. 바람 부는 소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잘 못 가고 그치? 회사도 잘 못 가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갈 때 나는 소리 같은 게 그리운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수업 시간표도 짜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1, 2교시는 외부 활동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향한 곳은 학교 근처의 시장인데요. 저기 안녕하세요. 혹시 실례지만 혹시 이 튀김 소리를 한번 녹음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어느새 바깥은 학생들의 수업 현장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다양한 소리들을 녹음해 보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해준 주제가 아닌 학생들이 직접 정한 주제에 맞게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수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학교의 장점입니다. 엄청 멋있고 웅장한 음악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오산 CCA 학교의 3, 4교시는 어떨까요? 오늘 녹음한 소리들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곡 작업에 돌입합니다. 나뭇잎 밟는 소리는요. 고등학생 때 고3 수능 시험 보고서는 집에 터덜터덜 돌아갈 때. 시장, 공원에서 녹음한 소리들에 다양한 비트들을 입혀보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음악이 만들어질까요? 한번 오늘 만든 걸 한번 들어볼까? 세상에 유일한 곡이 탄생했습니다. 다음엔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기대하며 오늘의 꿈의 학교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재밌네. 그거 땅땅땅땅땅 할 때 거기에 포기하지마 그거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창창창창창 하는 엄청난 박자가 아주 완벽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은데 편집 같은 거를 잘 못해가지고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같이 하고 싶어요. 제가 이 꿈의 학교를 하면서 제가 알려주는 정보도 있지만은 제가 모르지만 아이들이 아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배워가면서 서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 양평군의 양일고등학교에서도 꿈의 학교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 생물 교과실이 하나의 학교가 된 것인데요.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정책 어때, 정책? 노인 학대 같은 게 심하잖아요.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만 들어보면 사회 수업 같은데요. 저희가 하고 싶은 사회소수자 활동 하고 관심 있기 때문에 활동을 진행하여서 선생님이 따라 만들어준 진로 계획 없이 저희들끼리 하고 싶고 저희가 원하는 진로 방향을 잡고 싶어서 교육 방향을 잡고 싶어서 학교를 저희가 만들었고 이 학교는 양평 히스토리라는 꿈의 학교인데요.
같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내용들을 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좀 부모를 폭행하는 노인 학대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더 탐구해서 책에 넣어보고 싶어. 오늘은 현장 체험 학습을 떠나기로 했는데요. 목적지에 가기 전에 읍내장터에 들리더니 두 손 가득 뭔가를 가지고 오네요. 노인분들한테 간식거리 드리려고 같이 놀아드리면서 먹으려고 샀어요. 학생들이 도착한 곳은 지역 내 사회복지센터.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곳에 설렘 가득 안고 들어오는 학생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이런 인연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뜻깊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두 나이를 잊었습니다. 함께 섞여 즐겁게 놀이도 즐기고 춤추며 노래도 부르는데요. 야, 이거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가진 인터뷰 시간. 오늘 어떠셨어요?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복지의 혜택을 놓치는 건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와주시면 추억도 새로워지고, 그죠? 어르신이 들려주시는 생생한 이야기를 귀와 마음에 잘 담고 새겨봅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며 도움 주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데요. 복지가 좀 이렇게 다양하게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가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 만나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런데 양평에도 이런 그런 계획들이 잘 순차적으로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무지 기뻤죠. 그리고 항상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 주변 소수자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긴 책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바람을 꿈의 학교에서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해서 이 소수자분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게 되는 힘을 가지는 책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으로 이게 왜 필요하고 내가 그러한 일에 또 영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좀 하고 있죠. 우리 학생들에게 꿈의 학교란 어떤 존재일까요? 진짜 말 그대로 꿈 같은 학교예요. 진짜 원래 학교가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 꿈의 학교란 성공을 위한 교육대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어른이 되기 전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보람찬 일이기 때문이다. 감동이네요. 그러네요. 우리 학생들이 남의 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꿈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이게 더불어 만들어갈 때 힘이 생기잖아요. 같이 꿈을 공유하는 다른 학생들하고 또 지역사회의 그 꿈을 키워주는 사람들하고 함께 이런 꿈을 만들어간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방금 학생이 그 말이 이렇게 와닿는 게요. 학교의 본질이 원래 그건데. 그렇죠.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걸 못 찾고 학교 밖에 좀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원래 학교가 이랬으면 좋겠다. 안타깝네요. 네,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네. 왜 학교는 이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많은 걸 한번 생각해 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앞서 오산의 그 CCAA 이 꿈의 학교 꿈장 홍유찬 군은 찾아가는 꿈의 학교를 먼저 가본 거죠. 가봐서 이렇게 꿈의 학교를 경험해보고 나서 그곳에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권유를 해줬나 봐요. 너 한번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랬더니 두 번째 해에 정말로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만들어서 자기 꿈을 실제로 실천해보는 그런 사례가 아마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아까 그 앞에 얘기하신 것처럼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본디 학교가 이랬으면 굳이 또 수많은 마을에 한마디로 교육의 뜻을 품은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배움터를 조성하고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이 투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이건 지금 이게 교육청 예산만 해도 또다시 이렇게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온전히 학교가 이런 배움터 노릇으로
정리가 된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시간을 더 여유롭게 아까 말한 학생 주도를 훨씬 더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또 공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밖에도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연구 의원님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는 교육 기회가 다르게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이 꿈의 학교가 학생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사다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꿈의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여러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능도 하는데요. 이 꿈의 학교를 통해서 학년이 다른 또는 학교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서 네트워크를 쌓을 수도 있고 또 꿈의 학교를 통해서 좋은 어른을 만나기도 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의 학교는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꿈의 학교는 평가로부터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좀 안 되어도 괜찮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봐.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 좀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의 방향, 지향해야 될 그 교육의 방향 이런 건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좀 보시죠? 사실 이제 우리가 한 도시를 보면 도시 안에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가 있고 마을이 있습니다. 학생이 아까 말씀하신 교육 사다리가 됐던 실패해도 괜찮아 됐던 이런 어떤 메시지를 줄 때 이 학생들이 그것을 실천할 곳은 그 도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의 학교가 플랫폼 역할을 지역사회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 도시에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도시의 플랫폼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생들은 그런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메시지만 던졌을 때 이렇게 주변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 구조가 교육의 연결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역사회 플랫폼이 어떻게 좀 갖춰져야지 이 꿈의 학교처럼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해서 또 다른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양한 어떤 배움의 프로그램과 교육 활동들이 존재하면서 뭔가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거기 학습 플랫폼에 왔을 때 뭐 때로는 손공작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요리도 할 수 있고 누구는 또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누구는 예술을 하고 스포츠를 하고 이런 다양한 학습의 테마들이 있어서 스스로 학생들이 또는 뭐 친구들과 더불어서 뭐 자기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뭐 시군마다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렇군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의장님한테 여쭤볼 텐데 그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꿈의 학교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리 학생이 만들어가고 학생을 위한 학교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생님들의 개입과 컨펌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생각이 완전히 고쳐먹을 수 있었던 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개입은 하나도 없고 분과도 저희끼리 형성하고 조례를 배워가지고서 느끼고 그거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저희끼리 이루어졌었고 조례를 만들거나 정책을 제안할 때에도 선생님들의 의견이 아닌 저희들이 생각한 저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끼리 토론하다 보니까 확실히 학생들끼리 토론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될 수 있었다는 게 학교에서와는 다르게 학생들이 개개인의 진로를 성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수원 청소년 의회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얘기가 나왔지만 지역사회 플랫폼이 제공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 수원 의회 방문도 하고 또 그런 학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라는 데서 많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지자체 역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플랫폼과 지자체의 관계, 역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오산을 예를 들어보면요. 오산은 교육도시를 지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시를 지향하면서 가장 처음 출발한 것이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들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 물적 자원들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초등학교 3학년 수영을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그걸 실천해 볼 수 있는 장소를 학생들과 연결시켜 준다든지
네, 그다음에 또 4차 산업 관련된 메이커 센터를 오산 같은 경우 오산 메이커 교육센터로 이름을 붙여서 학교 오산의 42개 학교와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학생들이 직접 좀 더 고급적인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센터에 나올 수 있고 기본적인 기술은 학교에서 이렇게 기초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전문가 연결을 더 저희가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 방향성에 대한 플랫폼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또 이제 유형, 무형 두 가지 자원이 다 있겠죠. 이런 자원들을 잘 연결시키는 것이 의미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 꿈의 학교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가장 떠오르는 건 저는 이제 이 꿈의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 주체들의 열정이 충분히 살아나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 이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꿈의 학교 6년의 역사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것들은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분들의 눈부신 성장이거든요. 이것을 담보할 제도나 짜임새나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첫 번째로 좀 떠오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사회의 약간 인식면에서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다 우리 본디 학교에서 해야 될 노릇을 하면 되는데 왜 밖에서 이러한 교육의 새로운 흐름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까닭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어른들이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주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는 듣는다라는 건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은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인류 위산의 소산이라는 지식을 알맞게 체계 있게 전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약간 고쳐내면 저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을 교육을 줄곧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을 교육을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마을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뭘까? 여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꿈의 학교의 본연의 가치, 본연의 정신을 살려갈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자꾸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는 그런 마당도 필요하고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꿈의 학교 오늘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새로운 교육 생태계 프로그램이 이제 정착이 돼서 이 학교 혁신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중요한 과제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한지 마무리 지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 공부해야 되는 우리가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좀 학교 밖의 교육 활동도 인정받으면서 우리가 학생들이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을에서 사람을 발굴하고 또 육성하는 것, 그다음에 공간을 지원하는 것, 또 예산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체가 교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법도 제정이 되고 이러한 지원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꿈의 학교가 사실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1년 단위의 공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굉장히 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좀 개선되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어른들의 관점보다는 학생들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른들의 관점으로 보면 학생들이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은 그 꿈의 학교를 운영하고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좌충우돌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좌충우돌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느리지만 더디지만 분명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은 학생들이 그러한 과정을 잘 견뎌나가고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학생들을 믿고 더 지켜봐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꿈의 학교가 더욱 안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안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진짜 꿈은 의미가 있으려면 저는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복해야지 꿈을 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두고 앞에 참아, 해 이렇게 하는 건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장하도록 꿈의 학교가 성장하도록 돕는 지원책들이 아주 구체로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 화두가 학교 교육 과정이 아니라 마을 교육 과정까지 확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그냥 꿈의 학교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학교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잘 저희들도 지자체 입장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청이 굉장히 학교를 많이 늘리고 있는데 사실 늘리는 것보단 정말 저희가 제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좀 발굴해내고 지원해주는 그런 교육청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꿈의 학교에 대해서 실제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몇 없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교육 상태가 잘 자리를 잡으려면 그만큼 참여하는 인원도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꿈의 학교를 홍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홍보하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려고 알아봤더니 내가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학교라는 공간이 정말 학생들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진짜 꿈의 학교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역설적으로 오늘 좀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오늘 꿈의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고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또 다 같이 꿈을 찾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학교가 꿈의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꿈의 희망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절망을 주고 있나요? 냉철하게 다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학교가 꿈을 주는 희망의 학교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꿈의 학교가 사실 실현 가능합니다. 공동체 의식이나 시민 의식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의 지역 주민과 충분한 대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마을에도 분명히 학교와는 다른 분야의 전문성이 있거든요. 학교 밖 교육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줬을 때 꿈의 학교는 좀 더 질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학교의 담장은 과감히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